자, 일단 뭐 하이닉스가 관건이죠. 개인 투자들이 지금 하이닉스에 전부 다 매수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런데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막 미치겠어요. 지금 하이닉스가 사실 실적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좋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좀 좋게 나왔어요. 근데 매출액은 예상치 수준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가 성장산업이라는 것은요, 성장산업이라는 것은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성장산업은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매출액입니다. 매출액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실적을 볼 때, 실적을 볼 때 HBM 해가지고 하이닉스가 이게 성장산업이잖아. 성장산업. 이 성장산업은 재무제표를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면 원래 이제 매출액이 있잖아요. 매출액. 매출액이 있고 여기서 매출 원가를 빼면 이게 이제 매출 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 판관비라 그러는데 판관비를 빼면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라. 여기서 경상손익을 빼면 경상이익이 나오는 것이고 특별손익을 빼면 특별이익하고 특별손익을 빼면 거기서 이제 세전수익이 나와. 거기서 텍스를 제하면 뭐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을 제하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장산업은 이 매출액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성장을 하고 있으면 매출이 쭉쭉 늘어나가지고 규모가 점점 커져야지 이게 성장이지. 매출이 좀 저거 되고 이제 수익성만 좋아지고 있어. 그건 성장이 아닌 것이지. 예? 하이닉스가 오닝 서프라 했는데 왜 주가 이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분석을 잘못한 겁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성장산업이라 하는 것은 이거 반드시입니다. 매출액까지 같이 증가가 돼야 이게 성장산업이 되는 거라. 매출액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성장이 되겠어요? 잠시만요. 그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예상치의 충족 수준에 지나지 않아 버리다 보니까 얘들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러면서 또 마침 또 기술주까지 이제 폭락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막 갖다가 내려 꽂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제가 볼 때 저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건 조금 하락의 주역이 된 종목은 바로 가격 조정 이후에 주도주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하락의 주역이 주도주로 나서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을 줘가지고 이 종목도 반등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주로 20만원 이 돌파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본지만 뭐 20만원 벽에 걸려가지고 다시 미끄러져 버릴 소지가 농후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러지, 여러분들 요 차트 이렇게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요 운봉. 많은 사람들이 이거 괜찮다 했지만은
여기서 매도를 쳐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주식은 좀 냉철해야 됩니다.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추천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면 분석을 해 줬는데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빠질 그 확률이 일단 10중 8구 빠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빠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투자자들이 이게 보면서 그에 맞춰가지고 좀 대응을 하는 것이지. 이거 괜찮다고, 이거 뭐 사면 먹는다고, 맨날 뭐 사면 먹는다고, 그게 뭔 분석이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19만 1,800원 이러잖아요. 뭐 20만원 정도, 20만원 안착이 될런지 어쩔런지 모르겠지만 안착이나 마나 이게 20만원 정도 가다 저항돼가지고 뭐 조금 뭐 그 2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몇천원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이게 다시 또 미끄러져 내려갈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저렇게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60일선을 단박에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참고로. 그리고 주가가 이제 쭉 내려오면 지금 이동평균선의 위치를 한번 잘 봐봐요. 단기 이동평균선은 꼬꾸라 자빠졌죠. 주황색 보면 나머지 연두색 그 다음에 요 선 다 상승 각도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테크니컬 리바운딩이라는 것이 딱 나와요. 테크니컬 리바운딩, 우리가 뭐 한글로 번역을 하면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 공을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 옥상에서 공을 바닥에다가 던지면 공이 어때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땅바닥에 탁 떨어지죠. 그러고 나서 다시 바운딩이 나오잖아요. 리바운딩이 나오잖아요. 공이 이렇게 쭉 떨어지고 나면 리바운딩이 나오잖아. 여기서 공을 던졌어요. 공이 탁 바닥에 맞고 올라오잖아. 그러고 나서 다시 빠져갖고 이제 이렇게 뭐 하다가 뭐 이렇게 또 뛰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겠죠. 바닥에 맨바닥에 떨어지겠죠. 요런 것을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에 보면 가격 메리트에 의해서 테크니컬 리바운딩, 기술적 반등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맥락으로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시세가 나중에는 이제 좀 흐름을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주도주는 안 돼, 절대 안 된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식 이걸 쭉 해본 경험에 의하면 주도주가 다시 주도주로 하이닉스가 나서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20만원 전후 사이클, 그리고 이제 그 자리가 실제로 이제 요 갭을 살짝 메꿔주는 그런 자리, 요런 자리로 반등 나온 척 하다가 뭐 여기 조금 더 가봐야 뭐 몇천 원이라 그랬어요. 그러고 다시 밀려가지고 내려와서 삼성전자하고 또 틀립니다. 얘는 그러면 이 자리가 지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요걸 좀 깨고 내려갈 소지도 좀 있다. 확률적으로 반이 넘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빠져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골드존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골드존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 요런 자리까지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요런 자리로 내려가야, 이런 자리로 내려가야만, 그리고 저 밴드의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얘는 좀 안전지대에 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골드존이지 그전에는 아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반등을 주게 되면 얘가 지금 빠르게, 주가가 빠르게 내려오다 보면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20일 동안 주가에 뭐 고가 이동평균선도 있고 저가 이동평균선도 있고 종가 이동평균선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종가 이동평균선을 쓴단 말이지. 20일 동안의
주가의 종가를 다 더해가지고 20으로 나눈 것이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의 수면 함의를 잘 알아야 돼. 20일 동안 매수를 해가지고 다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다 뭐야? 물린 사람. 그래서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동평균선이 그 연결한 선이야.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하수. 그 이동평균선은 바로 매입 단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게 고수. 그러면 올라올 때 21선이 저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이렇게 21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을 대체적으로 하지만, 하락을 할 때는 어때요? 꼬그라 자빠진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꼬그라 자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이 저항이 돼버리는 거라. 그래서 21선에 오면은 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되밀려 가지고 거기서 안정을 찾고, 그러면 21선을 깨고 내려가. 여기서도 21선을 깨고 내려갔죠. 21선을 깨고 내려갔지만 어때요? 다시 되밀려 가지고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락의 주역은 외바닥을 찍지 않는다. 뭐 반드시 하면 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제 양반이 또 얘기했는데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러면 안 되고, 주식은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단 얘기야. 10중 8구가 딱 맞겠죠. 10중 8구. 그런 맥락에서 좀 접근하면 좋겠다. 그래 이제 그런 것을 분석할지 알아야 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20만원 전후사이클 비중을 줄여. 그리고 매수하지 마. 그리고 일단 골드존의 라인이라 할 수 있는 18만원, 완벽한 골드존의 라인에 접어드는 자리가 18만원, 요 라인부터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려올 때 이제 특히 이제 요런 자리 근방으로 왔을 때 매수하면 올라올 때 21선에서 깐다. 테크니컬 리바운딩, 이런 맥락. 그러고 나서 이제 애가 몇 개월 쉰 다음에 올라갈 건가 안 갈까를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아니 지금 뭐 삼성중공업 한번 봐보세요. 한번 다 깨 자빠져 이렇게 뒤졌다가 이렇게 막 죽은 겁니다. 죽었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올라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다시 올라갔을 때는 반드시 B2C에서 성과가 나야 된다. AI 쪽에. 그러면 가는 겁니다. 성과가 나오면 수요가 있으니까 또 생산을 더 늘리게 되잖아. 그러면 HBM 수요가 또 늘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선주가 지금 강세를 보인 것은 코로나 이후에 한번 다 물량을 한번 독을 다 채웠어요. 이제 정상화되니까 엔데믹 이후에. 그러고 나서 물량 다 채웠으니까 이제 주가 안 갈 것이다. 이제 다 했는데 어때요? 다시 선사들이 발주에 나서면서 그 다음에 독이 채워졌으니까 어때요? 얘들은 일단 일감이 있으니까 3년치 채워졌으니까 어때요? 이제 선별 수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선별 수주한다는 것은 싸게 물량을 막 원가에 막 어떻게든 물량을 좀 확보하고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선 가격이 올라가서 주가가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시기가 되니까 선사들 입장에서도 나중에 금리 인하 하게 돼서 다시 경기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고. 물동량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주를 계속 한다 이게. 그런 맥락.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그렇게 돼야만이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꺼번에 너무나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그 영광이 뭐 조선주처럼 다시 막 가기에는 조금 아리까리하다. 저는 이렇게 좀 사실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하고는 약간 달리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천재투자TV 하면서 가장 먼저 추천한 종목이 삼성중공업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수주가 활발한 현대 한국조선양을 완전 이건 싹 몰빵을 쳐서라도 매수해야 된다. 물론 하이닉스도 제가 전체 종목 중에서 대형주 하이닉스 그 당시에는 1등으로 추천했고 합니다만, 조선주를 그렇게 강조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좀 아리까리해요. 왜냐면 이제 대기업들이 한없이 투자만 하고 있냐고요. 수익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개인 투자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좀 매수에 가담이 돼가지고 이번에 뭐 하락하니까 뭐 엄청난 매수 기회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조금 좀 아리까리합니다. 큰 시세에 먹기 힘듭니다. 나중에 올라오더라도 큰 시세에 먹기 힘들어요. 몇 년 지나서 이제 뭐 1, 2년 지나서 그렇게 매매하려고 지금 이렇게 많이 산 겁니까? 그것은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고 지금은 좀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그리고 이제 다시 되밀리면 그것을 제가 얘기한 골드존에 왔을 때 추가 물타기를 해서 21선상에서 반등 나와요. 반드시 나오면 테크니컬 리바운딩이 나오니까 그런 자리에서 좀 다시 좀 한번 비중을 줄이든지 매도하든지 이런 전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한번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저렇게 힘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매도 타이밍을 딱 놓쳐버리면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이 손절매 잘하는 사람이 주식 투자 구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허구한 날 맨날 뭐 들어갔다 손절했다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결정적인 여기서 안 되겠다 할 때는 빠져나올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 하여튼 힘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재투자 무료 채팅방이 개설됐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물려있는 사람들의 원금 회복 프로젝트 전담반 천재투자 무료 채팅방 제야 고수들이 장중에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좀 더 가벼운 종목으로 해서 매매를 해서 빠르게 수익 복구를 해주고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타도 하고 또 단기 스윙도 하고 하는데 수익이 일단 전문가들이 하면은 확실히 틀려요. 그런 이제 트레이딩 감각이 있는 분들이 또 매매를 하고 하면 확실히 틀려요. 그래 이제 지난주 이번주 보니까 수익률이 막 계속 엄청나게 나오고 다음주 같은 경우는 주도주 최고의 전문가가 또 리딩을 하니까 거기도 이제 좀 단기 스윙이나 1박 2일, 2박 3일 이런 코스로 이제 빠르게 매매하는 사람이 또 하니까 입장하셔가지고 매주 좀 1, 2주 간격으로 로테이션으로 리딩을 해요. 그러니까 입장을 하셔가지고 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목 아래 더보기 클릭하면 돼요. 나중에 이제 이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제목 아래 더보기에 누르시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